순천을 위한 순천 시민의 방송 마켓 순천의 야심찬 프로젝트 상담 마켓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상담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순천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순천 시민들이 살면서 궁금한 아주 소소한 일부터 특히 부동산 관련된 그리고 행정 관련된 다양한 숙제들,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인구수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공급 예정 아파트와 거래량 그리고 매물량, 매물 대비의 거래 상황들을 쭉 한번 훑었고요. 그리고 지금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의 부동산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전편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제가 소개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동에 위치한 마스터 부동산 중개사 송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소희 중개사님은 이름이 워낙 예뻐서 네. 금방 각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노래는 못합니다. 나 노래 같은 송소희지만 네네. 다른 걸 잘한다. 네네. 네,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백승학 행정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백승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사실은 워낙 서비스 마인드 좋고 뭐 외모도 워낙 좀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2배, 3배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상담하시고 고민도 좀 해결하실 것 같아요. 사실 고민 해결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일종의 치료다. 여러분들은 거의 의사에 가까운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해고 아픈 것을 해결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은 의사한테 찾고, 그렇습니다. 내 부동산이 아프면 그렇죠. 중개사를 찾고. 그렇습니다. 사실 네. 오늘 낮에 음. 그 전화로 상담을 하나 해드렸어요. 한나. 네, 그 분이 이제 원룸에 살고 계셨는데 네. 그 보증금하고 월세를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 전에 나가게 될 상황이라서 본인이 이제 부득이하게 네.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 네, 근데 임대인한테 말을 했더니 임대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길래 그거를 전화로 상담을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왔잖아. 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 질병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습니까? 특히 이런 부동산 상담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병이에요. 이런 걸 조기에 예방하고 진단하고 해결까지 해주시는 보석 같은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또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현재 그 사건화가 많이 됐었던 그 빌라왕 전세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사전에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그렇죠. 저당권이라는 것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 이렇게 있긴 한데 사실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무엇이 다른지, 뭐가 무서운 건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기 준비하시고 이건 녹음 다시 보면 되니까. 자, 저당권, 근저당권 이게 사실은 사람 말만 믿고 보통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방송이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잘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병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네. 집주인이 뭐 딴 데 써버리고 어디 돌려막기 해버리고 네. 배째라고 하고 임대인이 받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가만히 두고 계시는 임대인은 없으세요? 그러면 자꾸 돌려. 네, 자기 것도 투자를 아니면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탑니다. 임차인은. 네, 그럴 때 해결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갈 때 딱 받아. 왜냐면 또 그걸로 받아서 어디 가야 되잖아. 그렇죠. 하하,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네, 오늘 그 처방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받겠고 아니면 저희 대표 이메일이나 방송 저희 그 마켓 순천에 질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평상시 궁금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소상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꼼꼼하게는 하지만 피치 못하게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두 분의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두 분 전문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하고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네, 한번 그렇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시면 을구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당권도 있고 근저당권도 있는데 근저당권 돈 빌리고 그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우선순위를 넣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그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당권도 똑같거든요. 그럼 그 두 개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민법 제356조하고 제357조에서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돈을 돌려받는 이런 과정이 단순히 일회성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네.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계속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네. 이자하고 원금을 계속 갚아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쭉 줄어들어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돈이 또 필요해. 그러면은 채권 최고액이 높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나 이만큼 다시 빌릴래 빌려. 하고 또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관계를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부르는 근저당권이라고 겁니다.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은 저당권은 실제 채권의 등기가 표기된 그렇죠. 것들을 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제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 물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저당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정해서 쭉 갚아가다가 좀 부족하면 또 땡겨 쓰고 그런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이런 거래 관계가 있어서 이게 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이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우선 변제권을 목적으로 등기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네. 순번이 1, 2, 3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아. 먼저 돈을 빌려주고 먼저 설정을 했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을 먼저 빌려줬는데 설정은 늦게 했다. 아하. 그러면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그게 이게 사실은 또 이게 악용되는 사례도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게 전세권자가 맨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집주인이 나 대출을 좀 받게 전세권 설정 좀 우선 해줘야자. 그 다음에 다시 전세권 설정하자. 그렇지. 너 우선순위로 해줄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이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출 함과 동시에 바로 그러니까. 예,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후순위자가 밀리죠.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아파요.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아야해. 많이 아야해. 이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그런 거래의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기필코 꼭 이렇게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확인하고 뭐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에 물어보도 뭐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전문가들과 사전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계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성 계약이니만큼 갚으면은 등기 권리증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돈을 그렇죠. 갚으면. 그렇죠. 근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돈을 갚았다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설정 등기가 돼 있는 이상 네. 여전히 우선순위 1번인 거예요. 아하. 돈을 갚았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말소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상실하는 겁니다. 저당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네네. 네. 근데 이 근저당권이 무서운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나 그 임대인이 나 이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돈 다 갚았어 하면서 갚은 입금증을 보여줘요. 네.
그러면 전세자는 그렇지, 갚았네. 그렇지. 그러면 전세 계약 체결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전세금이 아하. 들어왔는데 어. 그 다음 날 이분이 어. 그 확정일자하고 이런 걸 다 받고 어. 순위로 딱 2순위로 우선 해놨어. 어. 당연히 나는 1순위가 되겠지라고 믿었는데 당연하지. 이 임대인이 나중에 다시 은행에 가서 어. 대출을 다시 받으면 어. 여전히 그 근저당권 설정이 살아있으니까. 우선순위권이 되는 거예요. 천불 나겠다. 그렇죠. 천불 납니다. 싸움 납니다. 음. 이런 이런 뭐 점.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런 점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확실히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 전세금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고 친다면은 내 돈으로 직접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해. 근데 전세금을 주면 임대인이 그 근저당 금액을 감액을 해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전세로 들어가시는 전세 세입자분께서 직접 해당 은행에 그 이런 계약 관계 때문에 그 이거를 감액 등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임대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임대인과 함께 어허. 감액 등기를 하는 것을 요청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가상 계좌를 받아서 임대인한테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액 등기를 목적으로 은행에다 직접 입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예전 어릴 때 생각하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가서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우월적 위치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인, 임대인이죠. 그렇죠. 네, 임대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편한 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괜찮아. 괜찮아. 주님. 야, 괜찮아. 좀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나중에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다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렇죠. 일부 진짜 극소수 네. 공인중개사분들께서 그런 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손해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은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실 때는 중개사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혹시나 이제 그 중개사분께서 살짝 이제 가물가물 기억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그러니까 세입자분께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중개사님 이런 거 있던데 이런 것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개사분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모든 나쁜 일에 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속일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본을 짜고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래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과 평소에 쭉 정보를 좀 공유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가서 뭘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쭉 상담을 받고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해주고 특히 인상이 좋고 심성이 좋으신 요렇게 생기신 분들하고 미리 좀 상담을 하셔야지 이게 사람이 인상이 또 그 과학이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놓고 봤을 때 네. 내가 이제 전세로 들어가고자 할 때 나보다 우선순위권으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됐을 때 내 순위가 몇 번째인지 그리고 혹시나 이 건물 가액이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그렇죠. 주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느 정도 금액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고 발품을 좀 팔아야 되겠네요. 네 돈이 들더라도 그렇죠. 상담료가 들더라도 줘야지. 알아보고서 나중에 큰일 나는데. 그렇죠. 예. 알아보고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 그 저당이나 근저당권 금액이 전세금보다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렇죠. 좀 피하시는 게 낫고 전세금으로 혹시나 임대인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해결하신다고 한 후에 내 그 전세금이 그 저당금이나 저당권이 실행이 된 다음에도 보존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렵습니다. 꼼꼼해야 됩니다. 그렇죠. 꼼꼼해야 됩니다. 이게 방심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빌라왕 같은 경우는 수천 채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정말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해서 네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또한 네네. 그 빌라왕이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그렇겠죠. 네, 어떠한 보수를 지금 짬짬이라고 하잖아요. 네, 짬짬이가 하는 좀 있었겠죠.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당시의 돈을 목적으로 네네.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어찌됐건 비즈니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약간의 자기가 좀 양심에 좀 그렇더라도 뭐 바로 현금이 온다면 이렇게 좀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해가지고 피해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희가 권고드립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이렇게 인상 좋으신 분들하고 사전에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칭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이고 이게 좀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좀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신다면 다시 돌려보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마무리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중개사가 네. 그렇게 그 사기 행각에 그 동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예, 정말 공인으로서 성실하게 중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점 꼭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중개사분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도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면서 계약 체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나 사실은 또 그분들이 악의로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모르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